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영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투부정사 용법은 형용사도 있고 명사적 용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도 있는 거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to에다가요, 동사 원형을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read라는 동사를 예를 들면 read의 뜻은 읽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사는 우리 서술어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하면서 서술적인 이런 마무리를 해주죠. 동작이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읽다라는 의미, read의 읽다라는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읽다라는 의미는 살아있지만, 이 의미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읽다 동사가 아니고, to를 붙여서 읽기 혹은 읽는 것,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읽다라는 의미는 살려서 읽을,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읽다라는 의미는 살리지만, 뒤에 어미라고 하죠. 어미를 변형을 시켜서 뭐 읽기 위해 읽으니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 용법인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형용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문장을 통해서 보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은 하나의 흥미로운 책, 요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요런 쓰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쓰임이 이제 명사를 설명해주거나 수식해주는 건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수식해주는 역할, 요게 형용사예요. 보통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자, book, 책을요. 자, 근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은 읽을 책, 요렇게 또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얘는 원래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읽다라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더 이상 읽다가 아니라 읽을이라는 형용사로 쓰여서 읽을 책, 요렇게 쓰이면은 일단 단어가 2개 이상이 지금 세트가 되어 있게 되어 있고 원래 동사를 가지고 to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후치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완벽한 문장에 나는 책이 있어. 완벽한 문장, 더 이상 뭐가 필요 없거든요. 이런 완벽한 문장에서 이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뒤에 형용사처럼 쓰인 거구나 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자,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자, 그럼 도대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문제 포인트는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 포인트를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가지 포인트 중에 우리 첫 번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she needs, 자, 그녀는 필요로 합니다. 뭐를? a chair, 의자를. 완벽한 3형식 문장이에요. 그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냐? 앉을 의자라고 하면서 chair,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to sit, 투부정사를 형용사처럼 지금 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뒤에 이런 전치사가 붙는 거를 보셨을 건데 이 도대체 전치사는 언제 쓰는 건가? 자, 전치사 쓰는 애들을 모조리 찾아서 다 암기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치사를 언제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치사를 쓰냐 안 쓰냐는 자, 앞에 수식받는 우리 명사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식받는 명사가 chair예요. 앉을 의자. to sit의 수식을 받는 a chair, 얘가 지금 명사입니다. 얘를 뒤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가져가 본다는 것은 자, 뒤에다가 a chair 요렇게 한번 써보는 건데요. 조금 여러분 지저분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면 밑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to sit이라는 이 투부정사를 앞에 주어 she,
그녀는 이게 의미적으로 한번 이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진짜 동사는 아니지만 to sit을 마치 동사인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sit. 앉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앉는데, 자, 여기 뒤에 chair를 가져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a chair, 의자를 앉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sit 다음에 오늘 안 쓰고, 자, 그냥 a chair를 그냥 붙여버리면 그녀는 의자를 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의자를 앉나요? 아니죠.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앉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의미적으로 필요해요. 자, 이런 sit, 이런 동사는 얘가 타동사라서 바로 의자를 앉는다라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가 아니라 앉다, 자동사입니다. 자, 앉긴 앉는데 의자 위에 앉는다라고 하면서 즉 연결해주는 전치사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구분을 하시려면 앞에 수식을 받는 chair 이런 명사를 뒤로 가져와 보셔서 이렇게 가져와 봐서 의자를 앉는 건지 의자 위에 앉는 건지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뒤에 to sit 요 on까지 이거의 의미적인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봤었던 지금 요 문장 한번 볼게요. I have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필요해. 자, 요것도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a book 요거를 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은 a book이라고 뒤로 한번 가져와 볼 건데 자, 읽습니다. 자, 뭐를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read라는 이 동사가 자, 나는 읽어요.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책을 읽다라는 우리 명사, 어북이 전치사 없이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애들은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책을 읽다.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자를 앉다가 아니라 의자 위에 앉다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요거를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아직 조금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볼 거니까 자, 일단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 뭐냐면요.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y, 그들은 원해요. something, 무언가를 원합니다. 자, 완벽한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여기다가 뒤에 수식어를 붙여볼 건데요. 자, 뒤에 보면은 cold, 차가운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to drink, 마실 것이 필요해요. 해석적으로는 차가운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차가운 마실 것을 원합니다. 요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순서가 왜 이렇게 됐냐? 자, 첫 번째 cold라는 형용사, 진짜 형용사가 왔고요. 자, 뒤에는 to drink, 자,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 용법의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형용사, 진짜 형용사가 먼저 오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뒤에 붙어서 온다. 이 어순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어순이 왜 이렇게 왔냐면요. 우리 요렇게 띵으로 끝나는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자, 요런 애들이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요런 애들인데요. 자, 요런 애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해주지만 요렇게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자, 이 이유도 나중에 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쓰면서 또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다 보니까 지금 수식어가 두 개 붙은 거죠. 자, 요럴 때 지금 순서가 형용사가 먼저 오고 투부정사가 뒤에 붙는다. 라는 거를 요거를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얘네가 지금 수식이 차가운 어떤 것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 to drink도 앞에 지금 마실 차가운 cold를 수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실 어떤 것 요렇게 둘 다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순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바로 가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문장을 두 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어떤 포인트냐면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there is someone. 누군가가 있어요. 앞에 있는 there는 유도 부사예요. 주어가 아닙니다. 자, 누군가가 있어요. 일형식 문장에 누군가가 있긴 있는데 어떤 누군가냐? 자,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누군가.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돕다라는 help에다가 to를 붙여서 도와줄 누군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to help에서 끝나지 않고 돕긴 돕는데 누구를 도와? 너를 도와줄 누군가. 자, 요런 상황에서는 자,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someone이 to help의 의미적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적인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적인 주어. 그러니까 이 someone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someone을 도와준다. 을을 목적어가 아니라 someone이 의미적인 주어가 도와준다. 의미적인 동사. 누구? 너를. 얘가 이제 to help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런 to를 붙여서 쓰는 준동사도 의미적인 이런 의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진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럴 때 뒤에 이렇게 목적어 you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someone이 의미적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I, 나는 갖고 있습니다. 책을요. 자, 그러면 요것도 자, 지금 보면 나는 책에 있어 완벽한 서명식 문장인데 자, 여기에서 읽을 책을 가지고 있어. 요렇게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완벽한 문장에 지금 투부정사 to read를 제 형용사로 써서 제 북을 수식을 해주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위에 있는 you를 쓴 것처럼 밑에도 요렇게 it 요런 거를 써야 할까요? 요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나는 책을 갖고 있는데 읽을 책이 있어.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북이랑 중복이 됩니다. 왜 중복이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북은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해보자면 to read, to read 읽다라는 이 투부정사, 읽으리라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적인 주어가 아니라 의미적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읽긴 읽는데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it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book에 지금 의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럴 때는 it이 book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요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중복이 되는지 위에 있는 someone은 you랑 중복이 되지 않죠. 왜냐면은 얘는 의미적인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인 you랑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세 개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문제는, 자, 문장은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건데, 자, 그는 살 집이 없다.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는 doesn't have,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자, 그럼 완벽한 문장인데, 자,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 집. 요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자, 다시. 자, 그는, 집이 없다. 요게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살이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사다라는 바이가 아니라 살다라는 live의 의미로 살 집이 없다. 그러니까 homeless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살다라는 liv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자, 사다 집이 아니라 살 집이니까 자, 여기다 to를 붙여서 살 요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살다 그 다음에 a house 집을 살다 요렇게 쓰시나요? 아니죠.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사는 거죠. 집 안에 사는 겁니다. 요렇게 반드시 수식을 받는 요런 명사를 뒤에다 붙여보셔서 얘가 지금 바로 목적어로 붙는 건지 아니면 전치사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얘는 자동사예요. 살아요. 근데 어디에 사냐면 집 안에 살아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in 전치사를 꼭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새로운 가지고 놀 것이 필요해. 지금까지 가지고 논 것은 너무너무 지겨워. 나는 필요해. 무언가가 필요해. 나는 필요해. 어떤 것이 필요해. 자, 이렇게 삼형식이 됐고요. 여기서 수식어 새로운
것이 필요해. 첫 번째 수식어. 두 번째, 가지고 놀 것이 필요해. 두 번째 수식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자, 근데 두 개가 붙었는데, 자, 우리 새로운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얘는 형용사고요. 원래부터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놀다라는 요거를요. 자, 우리 동사를 가지고 to를 붙여서 쓰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something, thing, 자, 이렇게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애들은, 자, 우리 형용사가 어디 붙어요? 뒤에 붙어서 지금 형용사랑 투부정사 수식어가 같이 올 때 우리 형용사 수식어를 먼저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이 필요해. 자, 첫 번째 수식어 붙었고요. 자, 두 번째 수식어 한번 볼게요. 가지고 놀다 라고 할 때 우리 여러분 뭐냐면요. play예요, play. 자, 그러면 그냥 놀다 것이 아니라 놀 것이기 때문에 play 앞에 여러분 뭐를 써서 to를 써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to play. 자, I need something new to play. 가지고 놀 것이 필요해.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뭔가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 play라는 애 역시 뒤에 전치사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something을 가져가 보는 겁니다. 자, 뒤에 something을 가져가 봤을 때 자, 이 무언가를 노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노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언가를 노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to play with 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받는 이 명사를 뒤에 가져가 보셔서 그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뭐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한지 이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가 붙을지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바로 가볼게요. 자, 그녀는 약간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녀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음식을 완벽한 삼형식 문장에 뒤에서 수식으로 약간에는 있고요. 먹을 음식이니까 우리 그럼 여기서 그녀는 가지고 있다. 목적어. 약간의 음식을. 자, 그럼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먹을이라는 수식어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먹을이라는 애가 자, 먹다라는 it이라는 동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to 부정사로 연결을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먹다라는 it에다가 먹을이니까 to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전치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앞에 수식을 받는 food를 한번 가져와 보셔서 음식을 먹는 건지 뭐 음식과 먹는 건지 어떤 전치사 음식 위에 먹는 건지 여러 음식 안에 먹는 건지 여러 전치사를 생각해 봤을 때 전혀 필요가 없고 먹다 무엇을 음식을 바로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럴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뒤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뭔가 이런 대명사나 뭔가 명사를 뭐 집어 넣어요. 이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와 지금 대조를 해봤을 때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자, 음식인데 먹을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이 it이 즉 음식이랑 중복이 되잖아요. 자, 요럴 때는 절대 이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끔 집어넣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쓰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전치사 붙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앞에 했던 she has a chair. 그녀는 의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to sit on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다음에 it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자, 여기에서 앞에 수식을 받는 chair랑 뒤에 있는 it 의자 위에 앉다 앉을 의자 이게 중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요런 거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